네, 안녕하세요. 수지 이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를 이것저것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를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고등학교 선택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최근에 사실 제가 유튜브에 좀 이것저것 많이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이경규 수학이라고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경규만 검색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이경규 수학이라고 검색하시면 이것저것 되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아마 도움이 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지 지역이 요즘에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이따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목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정 교육이 되면서, 그 다음에 단가가 뭔지 좀 궁금해 하시는 어머님도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과라는 게 절대로 작은 집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에요. 저희 팀이고, 이제 옛날에는 수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생들이니까 다 수지고 친구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제작하시는 분들, 뭐 작업해 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수능 컨텐츠는 아무래도 좀 비싼 분들하고 작업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3개의 회사랑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D님도 저 뒤에 있는 것 좀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사실, 그러니까 저를 검색하는 거 되게 힘든데 이게 거의 조회수 거의 1000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약본 느낌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들 이제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그러니까 선배 어머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학교 어머님들은 본인 학교 게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그쵸. 그래야만 하고요. 근데 어머님들은 아직 선택하기 전이거든요. 아직 선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어머님들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네 자녀분이고 이쁘고 머리도 좋아 보이고 이런 거 다 알겠는데 생각보다 노력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수학이라는 영역은 노력의 한계가 존재해요. 생각보다 타고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저의 목표가 뭐냐면, 노력하는 친구가 점수가 잘 나오게 해주자. 이게 저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1등급 중에 절반 정도는 굉장히 타고난 친구들이 저는 차지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어떤 노력과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커리큘럼도 확 바꿔버린 거고, 제가 한번 이제 나름 여기 이제 꽤 오래 있었으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하는 학교가 딱 3개 있죠, 솔직히. 수지고, 풍덕고, 홍천고, 딱 3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아마 조금 예민하신 어머니들이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지랑 풍덕은 이제는 예전에 그런 학교는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을 할 때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결론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천은 조금 신경을 쓰세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고를 가면 우리 아이가 수학적으로 뭐 밀리지 않을까? 풍덕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 변형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 있는, 또 역설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죠. 집 가까이 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홍천 제외하고. 홍천은 정말 특수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래서 수지랑 풍덕이 확실히 못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잘하는 학교인데, 예전과 같은 어떤 압박감을 갖고 갈 학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안정감을 갖고 가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제가 뜨고 있는 3대 고등학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봉, 성모. 홍천은 여기 가운데 껴있죠. 그래서 신봉이 되게 열심히 합니다, 학교가. 그래서 참고로 지금 고3 친구들, 신봉고 친구들이 꽤 있는데,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국어하고 쉬는 시간 갖고 수학 이제 그 시간에 맞춰 배분하고 밥 먹는 시간도 똑같이 정해놓고. 그래서 신봉고가 정말 열정이 가득한 학교라서 뜨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복고는 약간은 아직 이슈가 있습니다. 솔직히 약간 이슈가 있는데, 근데 최상위권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홍천고 친구들한테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최상위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수지이강학원 개원 멤버거든요. 개원 멤버인데 지금 고1, 고2, 고3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전을 제가 고4라고 해볼게요. 고4부터는 제가 거의 성복고 친구들을 한 3명 가르친 것 같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 한 2명, 3명 가르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떠냐? 고1하고 고2가 홍천 다음으로 많아요. 성복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홍천고 친구들한테 밀리지도 않아요. 걔네가 1, 2등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현실이니까 또 그렇다고 이게 중위권이 그렇게 또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받기는 또 나쁘지는 않지만 또 이슈는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난이도가 1학년은 확실히 안 높거든요. 2학년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4% 제도 하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성복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피를 볼 때가 좀 있어요. 난이도가 좀 낮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만 좀 생각만 하신다면, 주의만 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 애는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실수가 좀 있다라고 하면 조금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신봉은 괜찮습니다. 신봉은 1등 커트라인이 애초에 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어머님들 그 고등학교 수학 목차에서 제가 이거 2번째 그걸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영상 되게 자세히 해놨으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수능 시험 범위가 뭔지 아십니까? 현재 수능 시험 범위는 이걸로 따지자면, 바뀐 교육과정 따지자면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1, 이제 미적분 2입니다. 미적분 2.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사라지고 이게 추가가 되죠. 요게 이제 이과 기준입니다.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확통하고 미적분 2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하면 안 되겠지만 한다고 가정을 하면 미적분 2는 재수를 한다고 그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능의 영역이 좀 더 강하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확통은 꽤 유의미하게 엄청나게 오릅니다, 성적이. 그래서 확통은 솔직히 빨리 하면 할수록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정말 재미있게도 2학년 1학기 때 확통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홍천과 성복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요즘 학교가 뜨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트렌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트렌디하죠, 확실히. 신봉이 조금 여기다가 딱 활용점점을 딱 찍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상영고도 2학년 2학기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뜨는 학교는 다 이유가 있다. 확실히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꽤 유의미하니까 학교를 선택하실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별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저는 크게 2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적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적중했어요. 사실 적중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교육청 문제 다 풀리면 무조건 적중합니다. 거의 100% 적중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EBS랑 시중 문제집이 이제 많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학원들이 광고를 할 때 어떤 뭐 적중이 되게 많이 되었다 이런 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팁 아닌 팁은, 2번째 팁은 어떤 학생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1학기,
이 학기 어떤 학기 전체로 이제 결과를 이제 줘야 그게 유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민들 생각할 때 한 학생이 1등급 맞고 3등급 맞은 학생이랑 2등급 맞고 2등급 맞은 학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1등급 맞고 3등급 맞은 학생이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등급, 2등급 맞은 학생이 더 잘하고요. 1등급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냐면 1등급, 3등급은요. 그 1등급이 찍어서 1등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실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저의 결과를 밝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절대로 밝히지 않아요. 항상 한 학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꼭 밝힙니다. 네, 그래서 보면 어떤 결과 같은 경우는 되게 결과가 되게 두꺼운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거는 네, 조금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교별 특징 뭐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교육청 킬러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본 문항이 A, B, C, D, E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A, B, C, D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가 어떠한 시작이 A고 어떠한 논리의 과정에 의해서 E 이렇게 도달한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여기 느낌 오셨을 거예요. 홍총고랑 서원고는 A, B 한 다음에 결과가 아예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학교 시험 문제의 트렌드. 이래서 여기 학교가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예 A랑 E 자체가 바뀝니다. 아예 A랑 E가 바뀌어요. 특히 홍총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써놨어요. 최근 홍총고는 다르다. 어머니들, A랑 E를 바꾸면 어떤 이슈가 발생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A랑 E를 바꾸면 어떤 이슈가 발생할까요? 문제 출제할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홍총고가 최근에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좀 그냥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전 사실 오류 난 거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어머니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문제를 되게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오류가 안 보여요. 저도 검수 엄청 많이 돌리거든요. 근데 진짜 오류 안 보여요. 왜냐면 문제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논리의 과목인데 어쩌 그럴 수 있냐 하실 수 있지만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때가 많아요. 일단 답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답을 세팅해 놓고 역으로 만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류가 발생이 돼요. 저는 그래서 함부로 욕은 못 해요. 오류가 났다고 해서 그럴 수 있지. 솔직히 그 생각 하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 안타깝게도 그 학교쌤이 되게 노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거의 변형이 없어요. 제가 A', E'이라고 써놨는데 숫자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 원본을 충실하게 열심히 풀고 이렇게 해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학교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래서 홍총고가 이슈가 생겨서 출제를 어떤 방향으로 요즘에 기조를 바꾸었냐면 올해 이거는 저는 좀 확신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1학년, 2학년 둘 다 똑같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원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이게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류를 내기 싫으니까 절대로 이걸 바꾸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앞에 무언가를 되게 추가해요. 요즘에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이거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타임 어택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등 쿼터는 70점대였죠. 그러니까 70점대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히 한 문제 한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출제 경향을 이런 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가 학생들이 느끼기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가운데,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가운데를 일부러 빙빙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 근데 시작과 끝은 똑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홍총고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작과 끝은 기억해놔라. 그러면 찍먹이라도 할 수 있다. 시험은 현실이라서 찍맛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A랑 E를 기억해놔라. 시간이 도저히 없으면 이거이지 않을까라고 가정하고 풀어버려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3개 학교가
그러니까 EBS를 출제한 학교는 홍천고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려운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홍천고가 그러하고 현암고등학교도 시중문제지와 EBS가 모두 출제가 되는 학교입니다. 성북고등학교도 시중문제집이 출제가 많이 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고 성북고가 한때 학교 프린트를 안 준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아예 공부를 안 해서 최근에는 다시 프린트 주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제 3년 플랜으로 이제 학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3년 플랜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저의 컨셉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료가 정말 좋으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자료에 엄청 집착하는 타입인데 정말 집착해요. 근데 이제 고등도형의 모든 것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수원에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있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있는데 그것까지 다 다룹니다. 싹 다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정규를 대수원 미적분원을 합니다. 정규를 대수원 미적분하고 그래서 이거 사실 이제 저 이제 외대보고 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친구들 있다면 들어올 수 있게 어느 정도 개강 날짜를 어느 정도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공통수학원 심화특강이 있습니다. 심화특강 낮에 진행됩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 선생님 잘 가르치냐, 수업이 진짜 좋고 지가 말한 대로 그렇게 자료가 좋냐 궁금하시면 특강 한번 들어보시면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뭐 공통수학원을 뭐 여러 번 했다 해도 반드시 배울 게 있을 겁니다. 반드시 배울 게 있을 거고 생각보다 모르는 것도 내가 되게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클리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저는 이제 저희가 원래 하는 시스템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10시, 1시 아이고 이거 조금 오류가 났네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10시, 1시, 2시, 5시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요. 겨울방학부터 이제 1월 14일부터는 화, 수, 목 10시, 1시에 클리닉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클리닉이 오면 참고로 어머니는 그 정규반을 듣든 특강만 듣든 이 클리닉은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들어도 참여가 가능하고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에 있던 이 대수 미적분 원보다는 이 1학기 거를 관리하는 데 방점을 둡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니까 왠지 들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래도 걱정은 되잖아요. 혹시, 그쵸? 그래서 그 혹시를 방지하고자 요 클리닉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면 시험 보시면 됩니다. 학생이 오자마자 시험을 볼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바뀐 거에 맞춰서 저희가 시험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세팅을 해 놓을 거예요. 시험지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 시험지 와서 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치고 뭐 이런 것들 다 클리닉 시간 내에 전부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 시스템, 이 겨울방학부터 진행되는 건 정규를 들으면서도 어쨌든 저희가 1학기 때 1등급을 안전하게 쟁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고1부터 고3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3 친구들 중에 한 분 이제 카이스트가 이미 합격이 된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카이스트 면접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한 친구는 이제 카이스트가 아예 합격된 거고 그 친구는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다 해줘요.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결국 제 자랑인데 고1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되게 많지만 고2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정말 줄어들고요. 고2보다 또 고3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3은 완전 다른 레벨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이 있으면 거의 한 70에서 80은 고3에 거의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고3 시장이. 그래서 고1부터 고3까지 함께 하면서 그냥 제가 항상 고1, 고2를 가르칠 때도 항상 고3 생각하면서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대로 따라왔을 때
고3 때 크게 문제없이 1등급을 쟁취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1+1 관리로 제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제가 좀 오해가 있어요. 쟤는 재능 있고 똑똑한 친구들만 좋아한다. 약간 오해가 있는데 조금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어떻게 싫어하겠어. 걔네 질문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고 제가 막 내가 내년에 이거 써먹어도 되니? 써먹으시래. 고맙다. 써먹기도 하거든요. 진짜 수업 시간에. 진짜 신기한 풀이 많이 가지고 와요. 와, 이런 것도 있니? 그래서 내년에 제가 실제로 써먹기도 하고 이런데 근데 그 친구들은 조금 재능이 떨어진 친구들은 제가 그걸 정말 잘 정돈해서 애들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요. 해설지를 보면 다 구어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해설지를 또 따로 주거든요. 제가 쓴 해설지를 따로 줘요. 그러니까 그냥 일명 시중에서 나온 해설지를 주고 나중에 일주일 뒤에 따로 주거든요. 해설지를 제가 쓴 해설지를 따로 줘요. 구어체로 하나하나 다 주는데 그때 완전 친절하게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했던 거 똑똑한 친구들이 질문해서 이런 풀이도 있지 않나요? 하면 그 풀이도 제가 다 녹여서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론 가장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는 건 내가 이 자료를 받고 공부를 했을 때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맨날 저는 자료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네, 유튜브에 계속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경규 검색하시면 안 되고 이경규 수학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